안녕하세요. 헥스 공무원 영어 김우택입니다. 자, 오늘 2021년도 국가직 시험 영어나 책형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는 제가 강좌를 통해서 또 별도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어떤 식으로 기출이 됐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있는 것들은 제가 심층적으로 또 설명을 진행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어휘 문제입니다. 충분히 풀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컨정션이라는 것은 우리 접속사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활용하죠. in conjunction with 뭐뭐 함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가장 가까운 거 1번 밖에 없죠. in combination with 뭐뭐 함께 더불어서라는 표현입니다. 2번, 3번, 4번 오답 선지고요. 2번은 우리 비교 대조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 in comparison with 뭐뭐와 대비 대조해 볼 때 뭐 이 정도고요. in place of 같은 경우는 instead of랑 동의어죠. 뭐뭐 대신에. 그리고 in case of는 우리 많이 했습니다. 뭐뭐인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해당 문제에서의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선지밖에 없었다. 기본 문제였다 라고 생각됩니다. 2번 더욱더 난이도가 낮아지죠. pervasive 하면 만연한입니다. 만연한 어디에나 있는 도처에 다 존재하는 이라는 형태의 2번 ubiquitous 요 녀석 정답 체크하시면 되고요. 1번 deceive에서 나온 거죠. 남을 속이다, 기만하다. 그러니까 deceptive 하면 속이는, 기만하는 이고요. 얘는 이제 설득력 있는, 재앙의 뭐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기본 어휘. 3번입니다. 뭐 3번 가지고 학생들이 말이 많아요. fixed 이건 내가 외웠다, 뭐 외우지 않았다. 뭐 여러분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죠? 항상 제가 수업 진행할 때 모르는 어휘가 있으면 없는 셈 치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접근하면서 오답 소거를 하면서 정답을 가져오도록 늘 그렇게 문제를 푸세요. 제가 조언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푸시면 돼요. This novel, 이 소설은 뭐에 관한 거다? 뭐 부모에 관한 건데 그 부모가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거나 둘 중 하나겠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죠. unruly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이죠. 통제할 수 없는 형태니까 마이너스 부모 이렇게 또 돼야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10대들인데 그 10대들이 어떤 10대들이냐? Quit school to start a business 이렇게 돼 있죠.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둔대요. 10대가. 그리고 당연히 통제가 불가하겠죠. 부모의 심정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플러스는 절대 될 수 없겠죠. 마이너스인 부모 이렇게 되겠죠. 그러한 마이너스인 상태의 부모에 관한 것이 이 소설입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careless는 무관심한, 무심한이죠. 뭐 마이너스로 볼 수는 있겠지만 해당 문장 맥락에서는 호환될 수 없죠. 예, 무심하고 무정한 요거는 아니니까 1번은 오답 소거 이렇게 딱 시험장에서 해주셔야 하고 2번은 annoyed 성가실 수는 있죠. 그죠? 왜냐면 10대가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야 하는데 사업한답시고 그죠? 학교 그만두고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10대들의 좀 성가신, 화난 부모들 이거 괜찮단 말입니다. 오답으로 소거할 수 없어요.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얘는 놔두고 3번, 4번은 플러스로 빠지죠. reputable 하면 reputation이 나온 거죠. 존경할 만한 이라는 표현이고요. reputable 그리고 confident 하면 이제 자신감 있는 이라는 표현이잖아요. 3, 4번은 플러스의 맥락으로 빠지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험장 나와서 vexed가 화난, 성가신 요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뭐 이거 외우고 말고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 단위는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었다. 자, 4번 가도록 할게요. 빈칸이죠. 더욱더 좋죠. 그냥 우리는 해석을 하면 충분히 정답을 뽑아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 group of young demonstrators attempt to 빈칸 the police station 이렇게 있는데 뭐 인과관계 논리예요. 한 그룹이죠. 뭐의 어린 demonstrator 이게 이제 포인트겠죠. 시위자들 말하는 거죠. 시위자들은 기본적으로 뭐다? 마이너스의 맥락을 시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위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한 거죠. police station이라고 하면 이제 경찰서죠. 경찰서에 마이너스 할 시도를 젊은 시위자들의 한 그룹이 했었다. 이렇게 되고 단순히 줄만 쓰게 단순히 줄 서려고 시위자 이렇게 적진 않았겠죠. 1번은 오답이고요. give out은 뭐뭐를 이제 분배해주고 나눠주는 겁니다. distribute 개념이에요. 이제 여기는 뭐 나눠주고 이런 것도 아니죠. 소고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carry on이라는 것은 뭐뭐를 계속 이어서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 계속 이어서 뭐 하고 말고의 어떤 행위적 교수도 없었습니다. 나가고요. 그리고 4번 이게 정답이겠죠. break in이라고도 쓰죠. 어디에 끼고 들어가는 거니까 침입하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경찰서에 침입하고자 하는 시도를 젊은 시위자들의 한 그룹이 했었습니다. 뭐 요 정도로 들어가면서 정답 빵 이렇게 들어와야 하는 문제. 자,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치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일치불일치는 솔직히 저의 이제 커리큘럼을 타고 오신 분들 또는 이제 하프를 통해서 제 일치불일치의 문제 풀이에 그 전략에 익숙하신 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 많이 합니다. 일치불일치에는 시그너 워즈들이 있다. 키워드들이 있다. 그 키워드를 기준점으로 독해를 하자 이렇게 강조했고요. 그 키워드를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제가 기출 강좌에서 해드릴 것이고요. 우리가 배웠던 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나? 그것만 제가 여러분들과 확인하면 되겠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오답으로 나가고요. 4번이 실질적 정답으로서 일치하는 거였습니다. 한번 볼게요. 1번에는 무슨 포인트가 있었냐? 여기 있죠. 숫자와 관련된 건 선생님 늘 중요하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비교 구문 나왔죠. 비교 구문과 숫자가 들어갔으면 제 학생들은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해당 문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잡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유명사 그리고 여기도 고유명사 이렇게 있으니까 무조건 1번 문장은 잡아야 하는 겁니다. 비단 1번 문장뿐만 아니라 여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제가 역점 연결사 D는 항상 중요합니다 했죠. 여기도 여러분들은 밑줄 그으셨어야만 하는 겁니다. 다만 thankfully 운 좋게도 여기가 이제 보기 선지로 활용이 되어지지 않았을 뿐이죠. 그렇지만 이 정보 단위도 상당히 중요한 거. 그리고 이제 2번 여기 이제 비교급 있죠. 그리고 고유명사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고유명사 있고요. 그리고 also 같은 제가 추가 진수 들어가면 항상 중요하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고유명사 들어오고 있고요. 숫자 들어오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4번이 정답이었는데 4번은 뭐가 포인트냐? 여기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also 이렇게. 제가 also, in addition 이런 거 들어오면 늘 추가 진술 시작되어지는 부분에 정보 단위는 중요하니까 꼭 잡으세요. 이렇게 강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포인트고 여기 또 고유명사 들어가 있고 특히 전후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 단위도 너무 중요한 것이죠. 다 활용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조한 키워드들. 정답은 4번이고요. 해석해보면 slavery, 노예라는 것은 was also an institution in many African nations.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죠. 노예라는 것은 하나의 institution이라는 것은 뭐 기관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관, 여기에서는 제도겠죠. 노예라는 것은 또한 하나의 제도였습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 내에서 이렇게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 내에서 심지어 노예 제도가 존재했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grammar 섹션으로 넘어가서 문법 풀이를 한번 해보죠. 실질적으로 뭐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겠지만 선생님 영문법 필기 노트에 해당되어지는 포인트 전부 다 정답 맥락으로서 활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 커리큘럼을 타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풀이 진행해보죠. This guidebook, 이 가이드 책은 tells IODO죠. 이거 이제 특수 사형식이죠. DO 자리에 명사절 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명사절 내에서 의문문 어순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스위치 해줘야겠죠. 이 가이드북은 말해준다. 당신에게 어디에서 where you should visit in Hong Kong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에 당신이 방문해야 하는지 홍콩 내에서 이렇게 돼야 하는 거죠. 여기다 어순 바꿔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I was born in Taiwan. 나는 타이완에서 태어났고요. But I have lived in Korea. 요거 포인트죠. 그러나 나는 한국에서 지금껏 살아왔다는 겁니다. 뭐 이후에? 내가 일을 시작한 과거 시점 이후에 쭉 이렇게 since 특정 과거 시점 있으면 이 특정 과거 시점 이후로 쭉 이거니까 항상 주절에는 제가 현재 완료 와야 합니다. 요거 강조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해당 포인트 틀린 거 하나 없고요. 내가 일 시작한 그 과거 시점 이후로
지금까지 나 한국에 살았어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녀석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The novel was so excited. 틀렸죠. 요 녀석은 감정 타동사에 나온 분사죠. 감정 타동사에 나온 분사는 사람일 때는 ing, pp 다 될 수 있으니까 해석 잘 하시고요. 그리고 사물일 때는 항상 ing 밖에 안 됩니다. 사물은 감정 느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excited 오면 안 되고요. 주어가 지금 사물이니까 exciting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구문은 so that 정도절이죠. 너무 exciting 해서 대절할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활용되어진 거고요. 대절에는 어떠한 오류도 없다. 다만 이 감정 타동사에서 출발된 분사 excited가 아니라 exciting 돼야 한다. 이것만 잡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It's not surprising that bookstore don't carry newspapers anymore. 여기 이제 부가의문이죠. 부가의문은 tag question 뒤에다가 이제 달아주는 형태꼴. 뭐 한국말로는 그지 이렇게 제가 하면서 수업 시간에 설명했죠. 한번 보시면 대절이라는 것은 놀랍지 않다라는 거죠. 가주진주어고요. 대절이라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부정이면은 긍정으로, 긍정이면 부정으로 이렇게 하고 이 주절에 해당되어지는 주어 동사를 의문문 어순으로서 스위치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문문 어순은 비주, 비동사 주어, 조주, 조동사 주어, 그리고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 이거밖에 없죠. 뭐 실질적으로 do, does, did도 특수 조동사이니까 결국 비주, 조주 이겁니다. 그죠? 여기서는 it is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not까지 해서 당연히 긍정으로 와야 하고요. it is를 의문문 어순으로 바꾸면 is it 이렇게 돼야겠죠. doesn't it이 아니라 is it 이렇게 돼야 맞는 부가의문문이 되겠죠. 그래서 부가의문문 출제된 거고요. 감정 타동사의 분사, 현재 완료 시제로서의 since 표현과 연관되는 거 tell 사형식으로 끼고 디오 자리에 명사절 정상 어순으로 돌려주는 거. 이게 기출됐네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제목이죠. 제가 여러분들 제목은 항상 소재를 첫 문장에서 잘 잡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잘 타주셔야만 합니다. 맥락적 독해를 해달라 부탁드렸고요. 그리고 그 맥락적 독해의 중심은 플러스 마이너스다. 이렇게 많이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강조했죠. 항상 이렇게 사이테이션, 코테이션이라고도 하죠. 인용어구가 들어있으면 그 문장 단위는 아주 임팩트 있는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내용 단위로 활용될 것이니 잘 봐라. 그리고 사람의 대화에서 주고받는 이 따옴표 마크는 비유적 표현에 뭐라고요? 비유적 표현의 사용일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 번 더 정확하게 음미해 볼 것 이렇게 강조 많이 했습니다. 바로 그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문장 읽고 흐름 타고 쭉 가면서 여기서 거의 세게 박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딱딱 여기만 보고요. 넘어갈게요. Warming temperatures 이렇게 되죠. 기온이 올라가는 것은 독해 영역에서 항상 마이너스랍니다, 여러분들. 예. 기온이 올라가는 것 그리고 산소의 부족인 거죠. 마이너스죠. 이 마이너스는 결국 마이너스 이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다에서 결국 뭐 할 거다? 줄일 거다. 뭐를? 수백 개의 물고기 종들을 줄일 겁니다. 이렇게. 즉 달리 말하면 바다에서의 산소 부족 그리고 기온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 따뜻해지는 그런 온도는 물고기의 개체수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이게 바로 P타입인 거죠. P타입이라는 건 problem type. 예, 문제점이 나왔다. 문제점 나온 문제점 해결책 또는 문제점 원인 또는 문제점이 최종 부정적인 것으로서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이 나온다 한들 그게 이제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럼 한계점 가지고 또 글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가 논리의 틀을 다 설명해 드렸어요. 여기도 이제 문제점 기반인 거죠. 여기 한번 볼까요? What we found 이거죠. 우리가 발견한 것이. 우리가 발견한 것은 대절입니다. The body size of fish 그러니까 고기의 개체수를 말하는 거죠. 개체수는 감소했다는 거죠. 우리가 발견한 것은 고기의
개체수가 20에서 30% 감소했다는 거죠. 매 1도의 온도 증가. 어디에서? 물 온도 내에서. 즉, 물 온도 내에서의 그 온도의 증가는 결국 물고기 개체수를 줄입니다. 한 번 더 그냥 그들이 발견한 것에 대한 재진술입니다. 결국 문제점 제기하는 거죠. 물고기의 개체수가 감소되어진다. 원인적 요소를 강조하는 거죠. 원인적 요소가 뭐다? 바닷물에서의 온도 상승.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게 바로 정답 느낌으로서 살아나야겠죠. 정답 어디 있습니까? 3번. Climate change may shrink the world's fish.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이게? 그죠? 이게 문제점 원인이죠. 기후의 변화가 감소시킨다. 뭐 세계의 그 물고기 개체수를, 이 물고기 개체수가 지금 문제점이고요. 그 문제점의 원인이 뭐다? Climate change다. 이게 problem을 기반으로 한 원인적 요소로서의 한 단락 논리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8번 들어가도록 하시죠. 어법상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1번은 수동이냐, 뭐 능동이냐 이렇게 묻는 거고요. 2번에 involve ing 이거 익숙하죠. 그리고 create의 목적어도 있으니까 이건 뭐 맞는 것으로 딱 멀리서도 보이고. 3번은 contrary to 뭐뭐하는 대비되게 대조되어서 전치사고 전치사의 목적으로 명사절이 있는 거고. 위치가 맞습니까? 뭐 what이 맞습니까? 이런 느낌일 것 같고요. 4번은 형용사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이렇게 훑어주시고 문제를 풀었어야만 하는 거죠. 시험장에서. 자, 들어가죠. UA라는 것은 도시에서의 농업이겠죠. 도시 농업은 오랫동안 무시되어진 거죠. 이런 거 놓치면 안 되겠죠. 무시되어져 왔다. 뭐로서? 뭔지 몰라도 마이너스겠죠. 왜? 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한 활동으로서 무시되어져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활동은 장소가 없대요. 도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도시에서 공간이 없는 어떤 프린지한 활동으로서 오랫동안 무시가 지금껏 되어 왔던 것이 도시농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재는 도시농업 마이너스 뭐 이 정도의 맥은 가지고 가야 문법 문제도 풀 수 있겠죠. 해석적으로. 그러나 도시농업의 잠재성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중이래요. realize 깨닫다. 뭐 이게 깨닫다라는 뜻 말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현실화되다, 실현되다라는 뜻입니다. realize의 두 번째 뜻이죠. 근데 그게 무엇이 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죠? 그거 아니더라도 이 잠재 능력이, 잠재성이 깨닫는 게 아니라 얘가 깨달아져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능동의 해석이 아니라 수동의 해석인 거죠. 근데 해석이 좀 깨닫다를 넣으면 어색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정확한 해석으로 가면 현실화되는 거예요. realize는. 그럼 여기는 당연히 도시농업의 잠재성이 시작되었다. 뭐 되는 것으로? 현실화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대하니까 be realized 당연히 수동으로서 얘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실상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딱 이어지면서 아까 우리가 봤던 it involves ing 요거는 그냥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풀이가 쭉 또 이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해석 한번 해볼게요. 사실상 이 urban agriculture는 뭐에 대한 거다? food self-reliance, 음식의 어떤 자의적인 reliance, 의존성에 관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여기 이제 부연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포함합니다. 뭐를? 일을 만들어내는 거, 일을 만들어내는 걸 수반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반응입니다. 음식에 해당되어지는 안정성에 대한 반응입니다. 특히 누구를 위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이러면서 이제 부연이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탄력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 문제도 풀어야겠죠. contrary to 요 자체가 전치사입니다. 그렇죠? 뭐뭐하는 대조되어서 뭐뭐하는 반대로 이렇게. 근데 이제 그 contrary to 다음에 명사절이 뜬 건데 여기 이제 which 이렇게 되면 당연히 which는 의문 대명사 출신이니까 뒤에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없으니까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which도 되지만 당연히 여기서 what도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출제 포인트는 which, what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which는 일단 들어올 수 없어요. which는 명사절 접속사로 활용되어질 때 해석이 제한이 되어진다. 한정이 되어진다. 범위 범주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 이의 뜻이 어떤이라는 느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고요. what은 반면에 제한적 요소가 없으니까 무한적인 요소로서
제한이 없을 때 언제든 what을 쓰면 된다. 여기는 범위 범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믿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which가 아니라 what이 들어와야 하는 거죠. 범위 범주가 없었다. 그러니까 which 나가고 what이 들어와야 한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3번 끝난 거고요. 이제 4번의 출제 포인트 찾아야겠죠.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문장 내에서 두 개 기능하죠. 첫 번째는 수식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형식 기능이죠. 그렇죠? 이 중에서 뭐인지에 대한 출제 포인트를 찾아줘야 하는 거죠. 한번 보시면 수식 기능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형식 기능이겠죠. 형식 기능이면 이건 뭡니까? 주격 보어 내지는 목적격 보어. 2형식, 5형식에서 놀고 있겠죠. 구조적인 판단을 해야겠네요. made가 보이니까 앞에 비동사가 생략되어졌다 치면 이거 목적격 보호로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make는 2형식 동사로서는 활용되어지지 않으니까 형용사를 보호로 취하면서 당연히 make 2형식으로 명사 받을 수 있고요. 그때는 become 명사랑 똑같아요. 명사가 되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형용사이잖아요. 뒤에 품사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5형식 요소로 보면서 구조 분석을 한번 더 해주셔야죠. 한번 볼게요. 주어가 이거죠. 가치 있는 텅 빈 땅들은 거의 게으른 상태로 놓여있지 않다. 뭐 이게 직역이고 의역하면 가치 있는 텅 빈 땅들은 거의 남겨져 있지 않고 그리고 종종 양도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공식적이든 또는 비공식적이든 그리고 그 가치 있는 텅 빈 땅은 이렇게 여기에 걸리는 거죠. is 요 녀석이 지금 생략되어진 거죠. Valuable vacant land is made 그 다음에 productiv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s made 해서 5형식으로서의 수동태 되어지고 요 녀석이 목적격 보호로서 형용사로 남아있는 거 이렇게 구조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많이 해드렸어요. MTBL, KFC 이렇게 하면서 make, think, believe, live, find, keep, consider 이렇게 하면서 요 녀석은 5형식으로 목적어, 목적격 보호 끼고 목적격 보호에는 명사, 형용사 옵니다. 그리고 얘들은 수동태도 잘 되니까 기억해두세요 라는 그 포인트가 바로 해당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독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머 문제이고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 which 이렇게. 여러분들 문장 삽입은 제가 수업 시간 때 늘 강조해드렸습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이 이전에 그러니까 이 문장 이전에 있을 법한 내용 단위로서의 어떤 명시적 단서, 즉 논리적으로 요 표현이 있으니까 요 내용은 있겠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야 할 것, 요거는 이제 의무가 아니라 옵셔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만 하면 당연히 정답률로 올라가겠죠. 해당 문장을 기준으로 해서 뒤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한번 재단해봐라, 판단해봐라. 그러면 이제 더욱더 문제 풀이가 수월해진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일단 적어도 위에 있는 걸 잡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내용이 뭘까? 이렇게. 여기 for example죠. 예시로 들어오는 거죠. 제가 연결사 강의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예시라는 것은 직접 문장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부연이고요. 그리고 뜬금없는 소재로서 앞에 직전 내용을 아주 상술하는, 부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연결사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느낌. 이 뉴저지가 뜬금없는 거겠죠. 뉴저지의 그 주의 archive라는 거. 이거 이제 보관 장소라는 뜻인데 이거 모르더라도 이 뉴저지의 그 주의 명사 예를 들면 그게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렇죠? 그게 지니고 있었다. More than 30,000 cubic feet of paper 됐고요. 이 정도의 많은 페이퍼를 지니고 있었고 그리고 이 정도의 많은 이놈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돼야겠죠. 즉 뭔지 몰라도 뉴저지의 그 주의 요 A라는 녀석은 상당히 많은 B 그리고 C를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전에는 뭐가 있어야겠어요? 이전에는 그 주와 관련되어져서 그렇죠? 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요소에 그 내용 단위는 버티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일단 뭔진 몰라도 요 정도 B, C를 어떤 주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구나. 그럼 뭐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 표현적 진술이 적어도
얘 문장 앞에는 있어야겠구나. 이 정도는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죠. 보죠. 그리고 제가 이런 것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표현 단위가 밑에 주석으로 나오면 시간 1, 2초 서서 그냥 봐라. 그러면 이제 글의 흐름을 좀 판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럼 요거 빨리 보고 기중한 발굴물 그리고 정부가 주는 땅. 일단은 발굴물과 관련된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하시면서 글 읽어주면 좋겠죠. 오케이, 나오죠. 이렇게 주어랑 비동사가 나온다. 이거 무조건 생소 개념의 한 단락이다. 이 archive에 대한 정의 글로서의 설명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이랬죠. 이거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여기서 멘탈 흔들리면 안 되고요. 이런 기능적 요소와 이런 내용적 단위로서 직접 문장을 예측할 수 있는 맥락적 센스가 필요한 겁니다. 독해 영역에선. 자, archive라는 것은 하나의 뭐 이거래요. 이게 아까 밑에 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수집물이래요. 물질들의 수집물 이렇게. 그 물질들이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네요. A, B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죠? 물질들의 수집물. 그리고 이제 부연이 이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 이르기까지, 여기에서 여기 이르기까지 막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 여기네요. while이 떴죠. while A, B 당연히 B가 더 중요하겠죠. 도서관들 그리고 이 보관소들은 뭐인 것처럼 보인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차이점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즉 우리 요 녀석이 중심 소재이긴 한데 A인데 이 A는 도서관 B랑은 다릅니다. 이거겠죠. A는 절대 정답 될 수 없죠. 왜? 요 주에 대한 것으로 이어지는 것도 내용 단위로 나오지도 않았지만 여기에 내용 단위로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요 페이퍼라든지 마이크로필름을 지니고 있습니다를 받아주기에도 상당히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오답을 일단 소거하시고요. 계속 글 읽어가세요. 이 아키브 컬렉션이라는 것은 거의 항상 구성되어져 있다는 거죠. 주 재료들. 반면에 도서관들은 가지고 있대요. 부 재료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조금 프라이머리 소스를 지니고 있는 거고 A라는 것이 B라는 것이 secondary sources를 지니고 있다. 근데 primary sources가 뭔지, secondary sources가 뭔지 전혀 중요치 않아요. 그냥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구나. 이게 더 그냥 중요한 거죠. 독해는 이해를 하면서 가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 정도구나. 일단 여기서도 올 수 없겠다. 당연히 이렇게 하고 이제 또 글 읽어야겠죠. To learn more about the Korean War, 한국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기 위해서 당신은 갈지도 몰라요. 도서관을. 역사책을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원한다면 정부와 관련된 그런 문서를 읽기를 원한다면 또는 정부와 관련된 그런 편지들, 한국 전쟁 참여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참여자를 위해 쓰여진 그런 편지들을 당신이 읽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아키브로 가야 한다는 거죠. 아키브를 가야 한다는 거죠. 오케이? on archive 이제 등장했습니다. 요거 이제 중요하겠죠. 왜냐면 이게 결국 the archives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것이니까 이제 최초 진술이 되어진 거예요. archive로 가야 하고요. 만약 당신이 정보를 찾기를 원한다면 기회들이 있다는 거죠. There's an archive 또 이렇게 나오죠. 하나의 archive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하나의 archive가 out there for you 당신을 위해서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서 뭐다 유저지 이런 느낌으로서 갈 수 있습니다라는 걸 좀 느껴주셨으면 좋았을 포인트 시험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many state 나왔죠. 이제 세기죠. 너 나가고 many state and local archive store public records 그렇죠? 이 many states가 결국 뭐 되는 거예요? many states가 New Jersey, the state archives 이제 더로 가르치고 archive 그리고 이게 New Jersey로 되어지는 거죠. 맞아요? many states이 그렇죠. 이게 일반화 되어지는 거고 이게 specific 세부적 진술. 그러니까 예시로서 딱 들어오기에 적합한 거죠. 정답은 그러면 몇 번 돼야만 합니까? 4번 돼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요 많은 주들 그리고 그 지역의 아키브들이 퍼블릭 레코드들 가지고 있거든요. 이 대시야 되고요. 수식 어구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말입니다. 뉴저지의 이 아키브 보관 장소가 말입니다.
이 정도로 많은 거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용이 이어지는 형태 쭉 되는 거죠. 4번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여러분들 난이도가 기본 난이도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늘 이 수업 시간에 강조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문장 삭제 유형은 대입학 유형이다. 대입학. 대입학은 주제문을 잡고 소재 기준처럼 관계성으로 글을 보면 되는 거죠. 뭐 여기서 지금 떨어져 있고요. 뭐 여기도 한 줄 떨어져, 야, 무엇이 중요한데 이랬습니다. 주제문을 잡았으면 그냥 1, 2, 3, 4 보셔도 돼요. 다만 조심해야 할 건 그 뛰어넘어가는 과정에서 역접의 연결사가 있는지 없는지만 봐라. 역접의 연결사가 걸려있으면 그 문장단이 밑줄이 아니어도 봐야 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해당 문제에서는 그런 포인트 하나도 없었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중심 내용만 잡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고요. 얘는 중심 내용도 그렇지만 소재 불일치로서 오답 포인트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erm burnout, burnout이라는 이 용어는요. 의미한다라는 거죠. 요거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citation의 정의는. 근데 우리 알고 있죠? wear out 하면 이제 마모되어지는 거죠. 닳아서 이제 조금씩 없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위인 거죠. wear out의 표현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으로부터의 그런 pressure, 압력으로부터 다는 거, 마모되어지는 거, 그게 이제 burnout이라는 거죠. burnout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좀 잡아가세요. 맥락을 항상. burnout 한 번 더 정의해 주죠. 이렇게 burnout 내가 소재야. 이렇게 한 번 더 힌트 주고 있는 거예요. 필자는. burnout은 하나의 만성적인 질병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that results as daily work stressors take their toll on employe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as는 뭐뭐 때문에이겠죠. daily work stressors take their toll on employees 여기도 중요한 표현 나왔네요. take one's toll on 이렇게 어디에 데미지를 주다, 피해를 주다. 매일매일 일하는 거에 스트레스 요인자들이 직원들에게 뭐다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 만성적인 하나의 질병이 burnout입니다. 재진술이고요. 마이너스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려갈 때까지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burnout은 마이너스입니다. 직원들 기준으로 이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가죠. 가장 널리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개념 번아웃에 한 번 더 정의하겠다는 건가? 마이너스로 그죠? 번아웃에 그런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 개념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동료에 의해서 휴먼 서비스 워커의 그들 연구 내에서의 동료들에 의해서.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번아웃의 개념, 즉 이 텀이라는 거 그리고 이 정의라는 거 누구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풀마의 요건은 없습니다. 그냥 이 번아웃의 conceptualization에 해당되는 개념 부분이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느냐 요거밖에 없어요. 그럼 요거 좀 어색하니까 일단 놔두고 2, 3, 4 또 갑시다. 일하는 사람들은 고통받는다는 거죠. 감정적인 뭐로부터? exhaustion, 지침으로부터 when they feel fatigue, 그들이 느낄 때 피로도라든지 좌절감 그리고 소모되어질 때 또는 뭐 할 수 없을 때 또 다른 날을 직장에서 직면할 수 없을 때 즉 여기서 포인트는 직장인들은 고통받는다는 거죠. 이모셔널부터 on the job까지 한마디로 번아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1단락 1소재 논리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번아웃으로부터 직장인들은 고통을 받는다. 괜찮고요. 요거 좀 거시기했었죠.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라기보다는 번아웃의 개념적 요소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그거였으니까 일단 요 녀석 좀 놔두고 2번은 괜찮네. 이렇게 이제 시험장에서 했어야만 하는 거. 3번 볼게요. This aspect of the burnout 됐고요. 예, 그냥 burnout 1단락 1소재 원칙 지키면서 burnout 현상은 의미한다. 직장인들 당연히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겠죠. 직장인들인데 그들 자신을 뭘로 보는? 실패로 보는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들 자신을 실패로서 보는 직장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burnout이라는 현상은 뭐다?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요소
마이너스 요소로서 burnout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 이것이니까 얘도 괜찮고요.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motional labor workers enter their occupation hardly motivated, although 이렇게 있는데 although 들어가지 맙시다. 왜냐면 although는 부사절이죠. 대입학은 주절에서 끝내는 거니까 여기에서 맥락은 나왔다. Emotional labor workers 이렇게 되어 있죠. Emotional labor, 감정 노동이죠.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직장의 직업에 매우 동기부여되어진 상태로 들어갑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는 게 선생님 포인트, 그리고 시험장에서의 여러분 문제풀이의 포인트였겠죠. 그래야 정답 들어올 수 있겠죠. 1단락 이 소재 burnout 2번 3번 마이너스는 아니었지만 burnout 개념적 요소 어디로부터 출시되었나 시작되었나. 그러면 이제 괜찮다 이렇게 생각 정리되어지면서 4번은 감정 노동의 근로자들이 그들의 직장으로서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로 4번을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야겠죠. 지금 이 단락의 포인트는요. 소재가 burnout입니다. 여러분. burnout emotional labor workers 소재 불일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충분히 1번에서 흔들릴 수는 있어요. 2, 3 읽으면서 마이너스인데 얘 좀 그런데 하지만 4번 완벽하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죠. burnout에 대한 개념적 요소에 어떤 시발점, 출발점이 뭐였다 밝혀주는 거고 마이너스 이어지는데 얘만 오게티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11번 풀이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난이도 낮은 유형의 생활 영어 문제였고요. 생활 영어는 표현 단위가 나오면 충분히 풀이할 만한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어렵거나 틀릴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가질 수 있지만 이번에 나온 생활 영어 11번 뿐만 아니라 12번은 솔직히 해석 단위였다. 즉 내용 단위의 문제였지 표현 단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도 한번 포인트 우리 짚어보자고요. 어디가 활용되었던 정보 단위였나 이거 한번 봅시다.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놓칠 수 없겠죠. 선생님 학생들 숫자 5분의 1 비교급 하나 들어있고요. 2개 들어있고요. 고유명사 3개 있고요. 그리고 every 전체 표현 4개 이렇게 한 문장에 여러분들 제가 강조한 키워드 4개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놓칠 수 있습니까? 그죠? 두 번째 최상급 그 다음에 고유명사 그 다음에 숫자 이렇게 3개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키워드 그 다음에 03번 but D는 제가 밑줄 무조건 그거라고 했죠. but D 이렇게 활용되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전체 표현 all, always, only, solely, exclusively, limited 전체 및 한정 표현 must까지 해서 제가 늘 강조했던 거 always 들어있고요. every도 들어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고유명사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잡았어야 하는 정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1, 2, 3은 일치하는 것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어디 있습니까? 여기입니다. 최상급이죠. 최상급. 결국 요 녀석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해석 한번 해볼게요. 가장 드라이한 사막이래요. 뭐와 같은?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이렇게 된 거죠.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과 같은 가장 드라이한 사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타카마 사막은 one of the rainiest가 아니라니까요. driest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죠? 최상급 정보 불일치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거 찾아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포인트는 look forward to ing 요거는 제 강좌 안 들으셔도 모든 강좌 모든 책에서 있는 표현 단위 look forward to ing receiving 대하고요. 이것도 모든 책에 있는 거 rise 자동사입니다. 목적어 취하려면 타동사 돼야 할 거 아닙니까? raise 돼야겠죠. rise가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는 be worth ing 이렇게 돼야겠죠. considering 이렇게 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Cindy loved playing. 일단 정답은 4번이죠. Cindy loved playing the piano and so did her son. 이렇게 여러분들 뭐뭐도 역시 그러하다 이렇게 우리 맞장 붙이는 표현일 때 so 긍정 맞죠? 그리고 neither 부정 이렇게 so 의문문 어순 neither 의문문 어순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so did her son 여기서 did가 되는 것은 일반 동사의 과거 대신 받아주는 거니까 did 오고요. her son 이렇게 이제 주어는 틀리니까 그대로 붙여주고요. 그래서 신디는 좋아합니다. 뭐 하는 거? 피아노를 연주하고요. 그리고 그녀 아들 또한 좋아한다. 피아노 연주하는 거. 그 정도 난이도였습니다. 1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영작 형태의 정답 단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틀렸죠? 어디 틀렸습니까? 요거 틀렸죠? 나가 이렇게 됩니다. 많이 했죠? 여러분들 양보절에서의 주격보호 도치입니다. 더우 주어 이형식 동사 주격보호 그 주격보호가 문두로 나오면 그 도우는 as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고 없어져야 하고요. rich as you may be 이렇게 되고요. 또 여기 as도 들어올 수 있고요. as 들어왔을 때 명사 꾸밀 때 as such는 관형명, as는 형관명 이러면서 다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rich as you may be 이렇게 해서 원래 어순은 though although you may be rich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이 비록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구매할 수 없다. 진정성 있는 친구들은 전혀 문제 없고요. 주절은 여기가 문제가 있었다. 틀렸고요. 2번 It was such 봐요. 어순 나오죠. such 관형명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이제 such 관형명 so 형관명 요 녀석들은 뒤에 대절도 취할 수 있다. 이때 대절은 제가 정도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은 너무 또는 그러한 형용사한 명사여서 대절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so는 이제 너무겠죠. 너무 형용사한 명사여서 뭐 이렇게 가면 되는데 해석해 볼게요. It was such a beautiful 메테오 스톰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러한 아름다운 메테오 스톰이라는 것은 유성 폭풍이래요, 여러분들. 네. 그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유성 폭풍이어서 뭐 할 정도였다. 우리가 볼 정도였다. It 메테오 스톰 이렇게 된 거죠. All night 시간 명사 부사 이렇게 하룻밤 그러니까 all night은 밤새도록 우리가 메테오 스톰을 볼 정도로 그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메테오 스톰이었습니다. 뭐 이 정도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얘는 such의 어순으로서 관형명 완벽하고요. 그리고 such 명사로 대절은 정도절이다. 해석상 말 정도로 요 정도 뽑아내시면 되는 거. 2번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her lack of a degree kept her 여기가 이렇게 돼야겠죠. from이 들어가야겠죠. from이 그래서 keep 목적어 from ing 목적어 ing 하는 것으로부터 막다 이렇게 돼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기가 lack이라는 거 결핍된 거 의역하면 하기가 없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녀의 결핍 하기에서의 그녀의 결핍이 그녀가 advancing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부터 막았습니다. 뭐 이 정도의 해석이겠다. 자, 그 다음에 04번 가겠습니다. He had to write an essay on effort. 여기 틀렸죠, 여러분들. 여기 on부터 여기까지가 on의 명사절 접속사 이렇게 돼야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if는 이 명사절 접속사로 활용되어질 수도 있지만 자리는 딱 2개밖에 없죠. 타동사의 목적어 그리고 주격 보호밖에 없는데 여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고요.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or not 이렇게 뒤에 버티고 있잖아요. 여기는 if가 아니라 무조건 whether 들어와야죠. whether. 되셨죠? 네. whether이 들어와서 whether or not the death penalty should be abolished 이렇게 돼야 맞는 형태의 문장이 된다.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들어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밑줄이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말이에요. 이거. 빈칸의 위치가 첫 문장, 맨 마지막 문장 이렇게 있고 중후반부에 있을 수 있는데 특히 그 중후반부의 위치가
맨 뒤에 한 문장 내지는 두 문장 남겨두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정답이 단서 거의 90% 이상 버티고 있으니까 잘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이 구문이죠. not only 이렇게. 이 not only의 구문은 기출에서 분석이 완벽하게 됐어야만 하는 거예요.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이걸 모르는 학생은 없어요. 이게 이제 변형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 변형 구문이에요. 지금 변형 구문. Not only A but also B인 거죠. A뿐만 아니라 B도의 수일치의 포인트도 있지만 필자 요지는 또 B인 거예요. B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또 중요한 중심 포인트인 거고요. 그리고 얘는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only가 not just, 그 다음에 not simply, 그 다음에 not merely 이렇게 들어올 수 있죠. 이렇게 not only, not just, not simply, not merely 네 개 중 하나. 오케이? 그 다음에 but 없어져도 돼요. 다만 없어지면 무조건 컴마 이렇게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also 뒤로 넘겨도 돼요. 이렇게. 그런데 also가 to로 바뀌어도 됩니다. 또 as well로 바뀌어도 됩니다. 이렇게 as well. 그리고 얘들 뭐 될 수 있다. 그냥 적지 않고 생략해도 돼요. 지금 생략한 구문으로서 컴마 달고 있는 not only 구문이 빈칸의 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구문이 돼야 뭔가 문제를 풀죠. 여러분. 또한 not only 부정부사, 구, 부정부사절 뭐다? 의문문 어순 도치. 그쵸? 그러니까 도치된 겁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이거죠. 사람들이 쓸 뿐만 아니라 돈을, 어떤 돈,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사람들이 쓸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돈을 사용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 사기 위해서. 그 어떤 것들이 뭡니까? 또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not only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not only죠. comma 이거. 이게 뭐다? 이게 but이에요. 이게 but. 그렇죠? 그 다음에 also, to, as well. also, to, as well. 찾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생략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구문이 돼야죠, 기본적으로. 그래야 이걸 뭐 해석을 하고 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사람들이 쓸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돈을 사용도 한대요. 이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가지고도 있지 않은 돈을 쓰는데 안 좋은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해요. 그리고 이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자로서.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던져주는 거죠. 돈을 사용한대요. 어떤 걸 사기 위해서? 마이너스한 걸 사기 위해서. 마이너스의 맥이 일단 돼야거든요. 정답 가면 안 돼요. 남아있는 거 한번 쫙 보고 풀 수 있으면 풀고 오답 소감해서 아니면 이제 세추바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 봐요. 브리트니. 여러분들 브리트니 나올 맥락이 아니고 이게 뜬금없는 소재. 뜬금없는 소재. 그렇죠? 제가 뜬금없는 소재는 항상 뭐다? 여기에 for example 생략된 거예요. 맥락적으로. for example.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면 영국은요. throws away 이렇게 되는 거죠. 예시가 나왔다는 이 논리만 여러분들이 느끼셔도 요거 잘 빚으면 요거 만들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충분히 사고할 수 있거든요. 독해 영역으로서. 이게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글에 읽는 거 아닙니까? 여기 생략됐습니다. 예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국인들은 버린다는 거죠. 이 정도의 많은 옷들을 매년 이렇게 낭비해서 쓰는 거죠. 낭비해서 필요도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것들의 대부분은 간다라는 거죠. 매립지 장소로. 그럼 봐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사람들이 쓸 뿐만 아니라 돈을 또 쓰는 거죠. 산단 말이죠. 옷 같은 거. 어떤 옷? 버릴 옷 이렇게. 버릴 옷의 맥을 가져올 수 있는 선지가 뭡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1번 They don't nee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을 사기 위해서 즉 버린다라는 거죠. 괜찮죠? 오답으로 소거할 수 없죠. That things that are daily 이거 아니죠. 매일매일의
이거는 필수품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필수품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 산다. 이렇게 돼야 하니까. necessities 들어오면 안 되고요. necessities 딱 보는 순간 오다. 것들인데 어떤 것? will be soon recycled. 재활용 안 된다니까요. 재활용 되어질 수 없고 필요 없는 거 버려지는 거. 버려져가지고 매립지가 한다는데 무슨 재활용이에요. 그죠? 그만할게요, 여러분들. 핸드아웃은 물려주는 거. 이해돼서 누구한테 도대체 물려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정답은 1번. 여러분들 요거는 요것만 보고 그냥 풀어도 되는 거고 요것만 보고 푸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험장에서는. 네. 선생님이 이거 안 읽고 불안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불안한 분들이 읽으시면 되시고 논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문제 푸시면 되시고 그렇게 이제 또 나뉘어지는 거죠. 자, 16번은 해설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1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excellence 이 문제 기억합니다, 선생님. 기억한다라는 것은 이게 가장 좋은 문제. 네, 저희 올해 2021년도 국가직 문제의 독해 내용 단위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늘 그랬죠. 항상 문제 풀이할 때 선생님이 우리 수험생들에게 강조한 건 뭐냐면 무조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을 텐데 그 문장이 있을 때 거기가 무슨 내용인지 그 문장에 빠져들지 말고 한 발 빼서 빨리 나가라. 이렇게 소재랑 맥락만 잡고 그렇게 가라. 그렇게 가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빈칸 완성이니까 빈칸 완성이 결국 주제문 아니라면 주제문에 가장 가까운 핵심 문장이 빈칸으로 나와야 하니까.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제 생각으로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룰루랄라죠. 룰루랄라 이러면서 막 다 해석이 돼. 막 이럽니다. 여기 보면 이제 멘탈 나가죠. 뭔 말이야? 이럽니다. 예. 그러니까는 여기서 잘 잡은 것으로 여기서 버텨가면서 버릴 거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남아있잖아요. 두 문장이 또 이렇게. 이게 또 이거 잘 잡아야죠. 그러면 또 정답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고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어휘 문제이기도 합니다. 1번, 3번 동의어입니다. 네, 터무니없는 이란 뜻이죠. 예. ludicrous 유명하고요. 얘는 더욱더 유명하죠. 앞뒤가 지금 섞여 있는 상태인 거죠. 앞뒤가 섞여 있다. 그래서 뭐 터무니없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어원적으로도 중요한 어이고요. 1, 3번은 느낌이 똑같다. 터무니없다가 마이너스죠.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마이너스 플러스 다 될 수 있어요. 얘는 inconceivable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정도의 느낌. 마이너스 1, 3번 생각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이 정도로 잡는 건데 1, 3번은 일단 오답으로 서고하면 둘 중에 어떤 거. 이게 어휘 공부가 된 학생들. 나는 선생님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1, 3번은 다 날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풀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풀 수는 있어요. 한번 잘 읽어보시면. 근데 또 저희 생각 이렇죠. 1, 3번의 어휘를 모르면 어휘 공부를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학생인데 이 맥락을 잘 뚫어낼 수 있을까? 또 이게 저희 포인트. 결국은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많이 해야 합니다. 라는 게 저희 요지입니다. 17번 가도록 하죠. excellence라는 게 소재입니다. 왜 excellence라는 게 소재냐면요. 주어, 비동사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이 단락이 소재예요. excellence, 훌륭함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prerequisite, 어떤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excellence, 훌륭함이라는 것은 특히 어디에서? 레스토랑트에서. 근데 이제 fine restaurant이니까 아주 고급진, 잘 나가는 유명한 그런 데서. 왜냐하면 원인은 왜 그렇다? 가격이 제시되어지는 가격이 차지되어지는 가격이 필수적으로 결국 뭐다? 높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결국 높기 때문에 excellence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러한 훌륭한 식당 내에서는. 즉 가격을 내가 많이 내니까 너네는 excellence를 보장해줘야 하는 건 맞지? 이게 깔려있는 내용단이 여기는 쉽거든요. An operator, 하나의 운영자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모든 거, 가능한 모든 거.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 레스토랑을 효율적인 상태로. 즉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제 1달러 1소재죠. 요거 결국 얘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But 이렇게 나오죠. 텐션이 올라가죠. 여기서. 그러나 손님들이 여전히 기대한다는 거죠. careful하고 퍼스널한 서비스를 이렇게. 당연하죠. 돈 많이 내니까 이거 기대하겠죠. 그러나 손님들은 이게 부연이 이어집니다. 볼 필요가 없고요. 이쪽 바로 가야죠. 왜냐하면 이러한 서비스가 뭐이기 때문에 매뉴얼은 손이죠. 손으로 하는 노동, 육체 노동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서비스가 말 그대로 육체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부사절이고요. 주절 잘 잡으셔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이 서비스는 근데 뭐와 관련된 거예요? 또? 예, 레스토랑과 관련된 거죠. 이렇게. 그렇죠? 레스토랑과 관련된 서비스는 말 그대로 매뉴얼 레이블, 손으로 하는 다 수작업이기 때문에 한정해주고 있죠. 이런 거 절대 놓치지 말라고 제가 강조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수업 시간. 오직 마진을 조금의, 그렇죠? 오직 조금의 개선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In productivity, 생산성에서. 여러분들 생산성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결국 생산성은 excellence랑 관계성은 똑같다. excellence로 가는 그 과정에서의 생산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생산성, excellence로 가는 그 생산성 내에서는 오직 자그마한 조그마한 개선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넓은 개선이라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니까 여기서 깔려 있는 건 excellence라는 것은 함부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걸린다. 과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왜냐하면 전부 매뉴얼 레이블이니까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예시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 예시를 읽어도 여러분들은 뭔 말인지 몰라요. 네, 뭔 말인지. 왜냐면 여기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안 돼요. 이게. only so much 이렇게. 이 only so much fast 이거를 전부 다 뭐 이렇게 비교.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은 기초 강좌를 통해서 더 정확히 해드릴 거고요. 여기를 일단 읽어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시험장에서는 절대. 그럼 얘 날리는 거죠. 날리고 이 맥락을 잡아야 하는 거죠. 첫 번째, 오직 겨우 아주 조금의 개선만이 가능하더라. 생산성에 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는 생산성에 있어서 조금의 개선만 가능하지 폭넓은 많은 개선은 불가능하다. 이게 깔려 있다라는 걸 느끼시고 거기에 대한 예문인데 이것도 모르겠는데 괜찮아. 요거 잡았으면 이러고 하고 이제 위로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시험장은. 그리고 이제 thus가 나오는 거죠. thus 이렇게. 인과관계죠. 그래서 그 결과 여기서는 그거겠죠. 그래서 그 결과 여기 봐요. 오직 마들 하면 적당한이죠. 아니에요. 여기는 적당한의 느낌이 아니라 only가 지금 강조해주고 있으니까 only가 지금 강조해주고 있으니까 얘 느낌이 얘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얘랑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따라서 오직 적당한. 그러니까 여기도 오직 겨우의 savings 여기서 저금 이러니까 이제 상상독해가 되는 거죠. 여기 저금이 왜 나와요? 저금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금이라고 하는 순간 뒤통수한테 때리면서 일소재로 가야지. 내가 맥락을 연결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거 단어 뜻대로 그냥 박아놓고 있으면 이제 글은 산으로 가버리는 거죠. 여기서 savings는 뭐겠어요? savings. 여기 savings. 여기 savings 또 excellence, productivity, savings 다 똑같은 거겠죠. 축적되어지는 거 말하겠죠. 오직 조그만 것의 축적. 이 축적은 뭐다? 바로 이거 말하는 거겠죠. 개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국 근데 이 녀석은 excellence랑 또 연결되어지는 거고요. 해석하면 관계성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오직 따라서 조금의 savings, 개선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개선이 여기는 뭐다? 축적되어지는 거.
축적되어져서 어디로 가겠어요? 엑설런스로 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풀면요. 제대로 알고 풀면. 예. 그래서 이제 improvement이 오직 적당한 개선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를 통해서? 개선된 효율성을 통해서. 개선된 효율성이라는 건 플러스한 효율성이죠. 플러스한 효율성을 통해서도 오직 moderate, 즉 marginal, 극소수의 뭐다? 개선만이 가능하니까. 개선된 효율성을 통해서도. 개선된 효율성을 통해서라면 엄청난 극도의 savings, 쌓여가는 거, 개선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향상된 개선된 효율성이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도 뭐다? 오직 소수의 개선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은 거죠. 위에랑. 개선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엑설런스로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돼. 그 축적이 되어서 엑설런스까지 변화하기는 아주 쉽지 않다고요. 이 말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계속적 관계 대명사로 쭉 이어진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만든다라는 거죠. 가격의 증가를 뭐 하는 거죠? 가격은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위에서 가격은 차지되어지는 가격은 제시되어지는 그러한 가격은 필연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엑설런스라는 것은. 맞아요? 당연히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하는 거죠. 왜? 지금 엑설런스로 가는 그 개선의 과정 자체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이거죠. 특히 뭘 통해서도 개선된 효율성을 통해서도 아주 미미하게만 축적되어지는 게 가능하니까 개선적 요소로. 그러니까 엑설런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증가라는 것은 뭐다? 당연한 것이다. 이런 느낌인 거죠. 이 문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꼼수는 부릴 수 있죠. 꼼수는 당연히 여기 남아 있는 거죠. 여기서 남아 있는 거죠. 여기서. 그죠? 몰라도 되죠. 제가 항상 그랬죠. A of B가 있다. 아는 데에 집착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거 모르면 여기 가야죠. 경제학. 이것은 경제학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격이죠. 이렇게. 가르치고 닫고 있으니까. 요거 이제 한 번 더 설명해 주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경제학이요. 대절 동격이죠. 경제학인데 어떤 경제학?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말입니다. 가격이 높을 때 고객들은 조금 더 뭐 한다? discriminating, 차별한다. 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차별하는 상태는 맞긴 한데 차별한다는 것은 좀 식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안 좋은지는 좀 이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일인이고요. 중요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필자는 좀 모호하니까 한 문장을 더 준 거예요. 인과관계로서. 요거 한 번 더 밝혀주도록 한 문장 더 줄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출제 잘한 거죠. 네. 어렵다 누구는 추상적이다 글이 이렇게 하겠지만 아니죠. 너무나 좋죠. 관계성으로 글을 이해하기에는 이만큼 좋은 단락은 없는 거죠. 네. 그럼 가겠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는 가격이 올라갈 때 고객들은 더욱더 discriminating 하게 되어지는데 그 discriminating은 결국 여기 나오는 거죠. 따라서 고객들 한번 나와요. 고객들. 어떤 고객들? 아주 훌륭한 다이닝 레스토랑, 럭셔리한 레스토랑에서의 그 고객들은 기대하고요. 요구하고요. 그리고 기꺼이 뭐다? 돈을 내겠다는 거죠. 뭘 위해서? 엑셀런스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엑셀런스를 위해서. 결국 소재를 위해서 그들은 돈을 낼 의향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럼 뭐다? 가격이 올라갈 때 고객들은 뭐한 상태가 된다? 조금 더 그들이 알아차리면서 내가 필요하면은 이게 뭐 퀄리티가 엑셀런스 하면은 돈 더 내지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결론은 하고자 하는 말은 가격의 증가는 당연한 것이요. 이렇게 대하는 거 아닙니까? 엑셀런스는 쉬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대합니다. 정답은 2번, 여기 2번이라 하고 있는 거죠. 2번 이렇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2번 이렇게 됩니다. 네. 넘어가도 되겠죠. 생각할 수 없는 전혀 아니고요. 터무니없는 건 아니죠. 완벽히. 정답은 2번 이렇게. 네, 1번. 이 문제 좋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번 2021년도
국가직 시험 문제에서 틀릴 문제가 있다면 바로 17번. 그렇지만 또 오답 소감에서 찬찬히 이렇게 조금 보면 충분히 풀어낼 수 또 있었던 문항. 그러니까 좀 모순, 아이러니한 그런 영역이었다. 좀 어렵긴 하지만 내용은 또 잘 이렇게 맥락적으로 관계성 기준으로 독해를 한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던 문항 됐습니다. 자, 이제 뭐 18, 19, 20 남아 있는데 뭐 요거는 이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것만 집중적으로 풀이를 해드렸고 서서히 이제 기출 강좌를 통해서는 모든 문항을 이제 또 17번처럼 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드리죠. 자, 18, 19, 20은 빠르게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to be sure 확실히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항상 시험장에서는 뭐부터 보기 선지부터 보라고 했어요. A, B, C 다 있네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왜 선지에 하나씩 빠져 있을 때 있으니까 뭐 이건 다 봐야 합니다. 확실히 human language 인간의 언어는 이게 이제 소재가 되겠죠. 인간의 언어는 stands out 이렇게 stands out from 이게 비교되죠, 그죠? 이게 A겠죠, 그죠? B겠죠. 뭔지 몰라요. A는 B로부터 확연히 밖에 딱 서 있다라는 것이니까 A, B는 구별된다. 이게 비교대조 글입니다. 비교대조 글. 이해됐어요? A는 B랑은 다르다 논리예요. A는 B인데 B 한번 볼까요? 확실히 엄격하게 vocalization 어떤 육성화되어진 거 monkeys and apes 나왔죠. 인간의 언어는 얘들의 vocalization 됐고요. 그냥 language 하면 돼요. 오케이? 인간의 언어는 monkeys and apes 원숭이들 그리고 유인원들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요겁니다. 포인트는. 즉 A는 B랑 달라요. 이겁니다. 또한 it exhibits a degree of sophistication 끝났고 여기서 주절은 it이라는 건 당연히 A겠죠. A라는 것은 보여준다는 거죠. 정도를 sophistication 플러스죠. 아주 세련된 거. 그렇죠? 세련된 것의 정도를 보여준다. 근데 그것은 상당히 초과한다는 거죠. 어떤 다른 형태 동물 커뮤니케이션 나왔죠. B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됐고요. 랭귀지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동물 언어의 어떤 다른 형식을 상당히 초월해내는 것의 세련미의 정도를 A라는 것이 지니고 있다. 즉 달리 말하면 인간의 언어는 말이요 중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동물이요 너는 마이너스. 이게 이제 빈칸의 논리입니다. 그럼 1, 2, 3 A, B, 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said, that being said죠. 여기 being 생략된 거. That being said 아주 유명한 연결사입니다. 그렇게 말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nonetheless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전환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음에도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들은 커마 어디 있습니까? 삽입된 거 버리고요. 많은 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인상적으로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자연적인 어떤 환경 내에서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잡고 부사절 잡아야겠죠. 뭐 하면서 뭐 하는 반면에 둘 중 하나겠죠. 해석해 봐야겠습니다. While falling far short of human language 이렇게 되어 있죠. fall short of 뭐뭇이 부족한이죠. 인간의 언어보다는 상당히 부족한 반면에 많은 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줄 수는 있다. 인상적인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자연 환경 내에서 이렇게. 그럼 됐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포인트는 뭐예요? 인간의 언어보다는 부족하긴 하지만 many species 됐고요. monkeys and apes 이렇게 오시고요. 이렇게 돼야죠. B는 인상적으로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할 수는 있고요. 그럼 B는 뭐다?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B는 플러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괜찮아요. 역접되어지면. 그럼 얘 올 수 있겠네요. 그렇게 일단 생각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and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거죠. 순접의 연결이겠죠. and 여기 B가 이어지려면 A를 기준으로 플러스 돼야 합니다. B는 마이너스고
they가 뭔지 모르겠어요. They can be taught far more complex systems. 여기 이제 사형식의 수동태. 그럼 여기 do가 돼야겠죠.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들을 그들은 배울 수 있다. 인공적인 맥락 내에서 as when raised 길러졌을 때 뭐와 함께 인간들과 함께 여기 인간이 나왔죠. A가 나왔죠.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They가 B겠죠. B. B는 배울 수 있대요.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을.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 하지 말고 훨씬 더 복잡한 랭귀지 이렇게 랭귀지. 얘도 배울 수 있네. 그럼 얘도 B 플러스네. 이렇게. 절대 안 되죠. A, B는. 왜냐면 여기는 A 플러스로 와야 하거든요. 그러면 얘 아니죠. 그럼 C부터 가는 거예요. C. 얘부터. 그리고 게임 끝났어요. C부터 왔다는 것은 A가 결국 뭡니까? 플러스였다는 거죠. A 플러스를 B를 전환해 줘야겠죠. B가 플러스다. 전환해 줘야겠죠. 그리고 전환해 준 것으로 AND 끼고 계속 이어져야겠죠. 이렇게 돼야겠죠. C 다음에 A는 뭐다요? AND 때문에. C는 A 플러스거든요. 그럼 AND 오면 A도 플러스 돼야 합니다. 아니죠. 여기는 B 플러스니까. 벌써 B 플러스 전환이 여기서 얘 기준으로 되어진 거죠. 그럼 CBA입니다. I'm sorry. CAB. CAB 이렇게 돼야겠죠. 자, 1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이제 주제죠. 이 문제도 그렇게 여러분들 어렵진 않았습니다.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형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세기 후반 기간 동안에는 사회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죠.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사회주의는 마이너스였다. Both A and B 두 그 지역 내에서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사회주의는 이렇게 되고요. During this new phase 여기서 이제 직접 문장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게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new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새로운 국면 동안에 in the evolution 진화인 거죠. of market capitalism 시장 자본주의의 진화에서의 이러한 새로운 국면 동안에 여기서는 however but 이런 게 생략된 거 이게 시퀀스입니다. 과거 이렇게 이제 현재로 넘어오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의 무역의 패턴들이 점진적으로 뭐다? interlinked라는 것은 연결되어지다. connect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정보 기술에 대한 advances 진보들은 결국 얘 말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진보들은 의미했다. 규제되지 않은 재정적인 이 시장들이 옮길 수도 있다. 상당한 어떤 흐름을 자본의 요 정도에 걸쳐가지고 몇 초 내로 그러니까 자금의 그 흐름을 상당히 빠르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캐피털리즘은 그렇죠? 그러니까 소셜리즘은 마이너스였고 이 마이너스를 이제 요즘 현대 국면으로서 글로벌 트레이닝 패턴이 서로 연관되어지면서 나온 게 결국 캐피털리즘이라는 거죠. 자본주의라는 거죠. 그렇죠? 자본주의는 이 자금 시장에서의 그 자금의 흐름을 아주 거대하게 빨리 해줄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장점이 계속 이어지겠죠. 이 캐피털리즘은 글로벌리제이션을 또 패러프레이징 되어진 거죠. 세계화라는 것은 결국 부스트 시킨다는 거죠. 무역을. 그리고 생산성을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가격도 낮춰주고 여기까지 다 긍정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독해할 때 점, 컴마 위주로서는 예민하게 반응하시면서 하십시오. 독해를 늘 강조하고 체화를 했었죠. 여기 잡아줘야죠. but 이렇게 컴마 뒤에 나오죠. but 이제 비평가들은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나오겠다는 겁니다. 얘의 기준으로 주장한다. 세계화가 착취한다. 자본주의가 시장 자본주의가 세계화가 결국 착취한다는 거죠. 더 형용사, 복수명사, 사람명사가 있네요. 아주 낮은 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착취하고요. 아주 무관심하다는 거죠. 환경적인 걱정 따위에. 그리고 subject A to B네요. A를 B에 종속시키다죠. 3세계를 어디에 종속시킨다? 이 독점적인 형태, 자본주의의 독점적인 형태에 종속시킨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 제가 아까 또 말씀드린 프로블럼이잖아요. 문제점. 문제점 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캐피털리즘,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한 문제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점 나오면 또 해결책 나오든지 원인 결과 둘 중 하나일 거 아닙니까? 많은
급진주의자들, 서구 사이에 있는 who wish to, 바라는, 희망하는 거, 이제 플러스 맥 나오겠다는 거네요. 그죠? 보호하는 거, 죄송합니다. protect나 protest, 저항하는 거, against this process. this process가 뭐예요? this process. this process가 말하는 게 이거겠죠, 뭐. capitalism, globalization, 이렇게. 세계화, 자본주의에 반해서 저항하기를 희망하는 이 서구 사회 내에서의 많은 급진주의자들은 조인한대요. 이게 결국 해결책 맥락이네요. 어디에? 자발적인 어떤 조직들의 자선단체 그리고 다른 비정부 조직에 당연히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capitalism and globalization 여기 결국 이거죠. capitalism, globalization problem입니다. 솔루션 측면으로서 뭐? 많은 사람들, 급진주의 사람들이 그들의 조직을 꾸려서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중심 내용이자 주제입니다. 정답 한번 봅시다. 정답은 4번 한번 볼까요? 그렇죠. 글로벌 캐피탈리즘. 이거 봐요.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글로벌리제이션, 캐피탈리즘 이게 합친 게 글로벌 캐피탈리제이션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상 이렇게 소재를 잘 잡아야 한다니까. 글로벌 캐피탈리즘에 착취하는 특징들, 마이너스하는 특징들은 마이너스한 특징들 그리고 주제니까 소재로 돼야겠죠. 명사로. 마이너스한 특징들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인 reactions, 반응들 거기에 반해서 여러분들 이거 논리로 보면 이거네요. and 기준으로서 앞에는 problem이고요. and 기준으로 뒤에는 solution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녀석 problem이죠. 요 녀석 뭡니까? solution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PS의 논리의 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번은 왜 안 됩니까? 글로벌리제이션의 affirmative phenomena 이렇게 되는데 얘는 긍정적인이죠. 지문은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의 감소가 무엇이 그렇게 중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사회주의는 얘야 첫 문장에서 벌써 논리가 끝났어. 여기 세코스타고 너는 잘 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3번입니다. 갈등. A랑 B 사이에서의 갈등. 그만해도 되겠죠. 갈등은 문제점에서 또 끝난 거잖아요. 문제점이 아니라 해결책까지 와야 지문을 전체적으로 다 어우를 수 있는 주제에 해당되어지는 소재가 되어질 수 있겠죠. 정답은 4번. 네, 2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의 신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신경 문제는 잘 나오는 유형은 아닌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또 높지 않았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소재가 요 녀석이죠. Yellow Egg-shaped rock이었고요. 요거를 이제 16살 존 벌이 pick it up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제 그 yellow egg-shaped rock을 한번 만져본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또 plane, 여러분들 비행기 하면 산으로 갑니다. 비행기가 여기에서 가당키라도 합니까? 그죠? 그럼 비행기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요 항상 1달락 1소재 김호택 쌤이 늘 그랬지. 그럼 요거의 플랫, 평평하고 피라미드 형태의 결국 요 녀석 말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갈아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요 녀석 있고 요 녀석 요거 이제 손가락으로 뭐 했다니까 손가락으로 만져보다 뭐 이 정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존 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다이아몬드를 전해 이제 요거를 다이아몬드랑 연결시키려고 글은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궁금해가지고 또 다른 조금 경험 있는 마이너즈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한 사람에게 가지고 간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가 이어지거든요. The people's eyes 이게 이제 마이너스겠죠. 그 마이너스의 눈이 이 widen이라는 거는 커졌다. 뭐 했을 때? 그가 봤을 때 그 돌을 이렇게. 그러면서 또 말하죠. 여러분들 여기에 또 포인트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이렇게. 여기에 포인트가 들어있다. 선생님 비유적 표현을 조심해라. 대화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다. 강조했잖아요. 그죠? Put it in your pocket. 야, 너 호주머니 넣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속삭인 거죠. 속삭이는 것도 뉘앙스가 왜? 속삭일 만한 내용 단위였다는 거죠. 요 소재, 요거 말이야. 빨리 넣어라. 이렇게 이제 속삭여서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파봐. 이렇게 했다는 거죠. The older miner warned that it could be dangerous if anyone thought they had found something big. 이 사람이 또 뭐라고 경고했냐면, 야, 이거 위험할 수도 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생각한다면
그들이 큰 어떤 것을 발견하게 이 큰 어떤 것이라는 것을 달리 또 말하면 1달러 기준이니까 결국 이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거와 같은 거를 발견했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안다면 이거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존 볼은 계속해서 이제 그쪽 지역에 삽을 파는 거죠. 뭐 할 때까지 nightfall 밤이 떨어질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퍼징 멈추면서 뭐 때때로 멈추면서 to grip 목적이 뭐다? 그 무거운 스톤을 한번 잡아보기 그 무거운 스톤이 또 이거죠. 이렇게 계속 해질 때까지 삽질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뭐다? 한 번씩은 퍼즐을 하는 거네요. 돌 한번 또 이렇게 만져보려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속삭이는 거. Could it be? 이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Could it be a diamond? 이렇게 되는 맥락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엄청 기분 좋고 설레고 심장 두근두근 뛰고 뭐 그러한 형태인 거죠. thrilled 한 거고요. 그리고 excited 한 거 괜찮고요. 2번은 고통스러운 거고 전혀 마이너스 맥락은 여기서 맞지 않고요. 3번은 거만한 거고 확신에 찬 거만하고 확신에 찬 건 아니고 4번은 무감각한 거죠. detached 감정에 엮여 있지 않고 아주 무심한 이렇게 무심한 거 아닙니다. 지금 정답은 1번 이렇게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해설해 드리고 있는데 17번 문제 우리 excellence로 출발한 거 있죠. 거기에만 제가 강세를 주면서 해설 진행했던 거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저는 결국 가장 오답률이 많은 형태 그리고 학생들이 힘들어 했었던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평이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를 믿고 1년의 커리큘럼을 따라오신 분들 중에서는 유감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그런 형태는 많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시험 응시하시는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아직 끝난 거 아니죠. 저희 지방직도 있으니까 긴장 놓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지방직까지 완주 잘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집중해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강의 조금 더 심층적으로는 제가 강좌를 통해서 기출분석 강좌에서 또 진행해 드릴게요. 끝까지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